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계엄 모의, 해외 순방, 골프장에서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만찬 계엄 모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윤석열, 김영현, 신원식, 조태용, 이 자리에 계신 김명수 의장님, 여인영에게 비상대권 언급했다.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다시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 조태용, 여인영, 김영현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했으며 이때 이미 일본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외교 참모들에게 술자리에서 자주 계엄 언급을 했죠. 그렇게 해서 5월, 6월, 7월, 8월 계속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십시오. 9월, 10월, 11월, 12월 윤석열은 국회를 해산하고 짓밟고 비상입법 대책기구를 설치해서 국회의원들을 비온 벙커로 보내고 필요시 U3 벙커로 가두고 선관위의 조작된 진술서를 받아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선거 없는 나라로 만들고 대법관 그리고 현직 판사까지 구속, 체포해서 사법부를 마비시켰어. 입법, 사법, 선관위 전체를 뒤집어엎고 영구집권을 꾀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계엄 모의를 위해서 2024년 2월 23일 이진우 소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방첩사 방문하셨죠? 24년 3월 20일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했습니다. 더욱이 3월 22일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신원식, 김영현 등과 만찬한 직전에 윤석열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방첩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도 안 된 시기에 국군 방첩사령부령을 개정해서 사이버 및 대테러 활동을 지원토록 업무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6월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또 방첩사 방문합니다. 방첩사령부가 쿠데타와 반란의 본거지 아지트가 된 것이죠.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6월 13일 방문하셨죠. 강호필 합참차장 7월 12일 방문하셨죠. 그리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됩니다. 존경하는 국방차관님, 직무대행님, 그리고 합참의장님께 여쭙니다. 저희가 계엄령 경고를 했고 계엄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차관님과 합참의장께서는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예하 사령관들에게 특히 지작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경고하신 적 있습니까? 경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계엄 그 자체에 대해서 가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적도 없고 체크도 안 하셨죠? 예. 정경환 합참의장님 마찬가지시죠? 예, 저희들 합참에서도 그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었지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이게 가능한 거냐? 아마 들을 필요 있는데 못 들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모들이 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검도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합참의장님께. 그 어려운 시기에 계엄에 전폭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그래도 국방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차관과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아직도 저는 지작사령관 강호필 대장에게 존경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세 분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환 합참의장님, 원래 계엄사령부 국방부 건물 5층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통실로 밀고 내려왔어요. 합참의장, 그때 결심실의 의자의 주인공은 합참의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통실, 결심지원실의 주인은 합참의장이죠. 어느 순간이라도 적이 공격하면 바로 격퇴시켜서 대한민국을 지키셔야 할 합참의장의 자리, 그날 장관과 쿠데타 세력에게 빼앗기셨죠. 그러면서 10시 40분에 전군 경계태세를 내려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정을 하셨죠. 그러셨죠? 장관에게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의 의장 자리 뺏기셨죠.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듣고 그러면은 제 질문 끝나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곽종근 사령관. 예. 아까 정경환 합참의장이 뭐 북풍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서울에 북한 테러 부대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매우 심각하다.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한다. 이런 말씀을 애하 부대에 하신 적 있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11월부터 북한 오물 풍선이 심각하다. 통신 대기하라. 계속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오물 풍선 내려온 건 11월 18일, 28일 두 번뿐이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11월 9일 국방장관 등 윤석열과 함께 2층 공간에서 국방장관 공간에서 남침이 우려된다. 라고 해서 다 쿠데타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있은 국회 정보위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은 일체 대남 도발 흔적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경환 합참의장님, 이번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었던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모두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소장이 다 나와 있어요. 합참의장은 그때 대남 도발 기미 없다고 보셨잖아요. 차관 직무 장관 직무대행도 없다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합참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슨 괴담입니까? 이렇게 해서 부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관위까지 사법부까지 입법부까지 다 짓밟고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이용당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노감도 없습니까? 합참의장이? 권력권자로서 우리 군이 이렇게 악용돼도 되는 겁니까?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진심으로 안타깝고 이 자리에 군복 입은 장군님들이 계시면 안 되는 여기 국회 국방위원회 자리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공소장의 버젓이 북한을 위협을 이용해서 어물풍선 11월 달에 18, 28 딱 두번 하는데 그럼까지 다 이용해서 비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장은 하나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뒤에 계신 장군님들께 의장으로서 단 한 번 미안한 생각 가지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의장 신상발언 하세요. 예, 합참의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군을 대표해서 사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죄 드립니다. 제가 군서일 1위로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그런 것을 알고 제가 차단했다면은 제가 어떤 지금 지났지만은 그는 차단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그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참모들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불가능합니다. 합참에서 동조하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뭐 좀 창피스럽지만 그런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때 12월 22일 파워포인트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일 앞장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이라고 제 이름이 있길래 확인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만 군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22일경에 연합사령관과 해서 연말 지휘관들 격려 만찬이 공식적으로 있을 때 제가 참가했습니다. 12월에 어떤 행사도 참가한 적이 없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제일 앞장에 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저게 뭐 제 이름이 있길래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 시간이 되시면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2일 날 연합사령관을 포함해서 유엔사 부사령관 공식 부부 동참 만찬에 참가한 기억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통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작전 사항이 되거나 했을 때는 장관이 내려와서 같이 앉아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결심 지원실은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 사용한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서 운영 요구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형사령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앉아서 대형과 내란을 지도한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박선원 의원님, 맞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